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린 남자 사이다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명 트레이더 BTC 바닥 찍었다. 현물 매집 타이밍.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켄터링 클라크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가격이 42,000달러 저항선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 단기 강세가 전망된다. 지금은 BTC 현물을 매집하기 좋은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BTC 관련 가격 움직임이 최근 20주 이동 평균선 하단에 맞으며 단기 상승 흐름을 전환됐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바닥을 찾았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이상 나쁜 소식들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BTC는 현재 4.84% 내린 39,706.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주안이 만든 매트릭 스포트 1억 달러 투자 유치.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플랫폼 매트릭 스포트가 1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 매트릭 스포트는 지난 2019년 우주안 비트메인 창업자가 비트메인의 스핀오프 기업으로 만들었다. 암호화폐 거래, 대출 예치금 등 금융 상품을 제공하며 현재 100억 달러의 운영 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투자에는 DST 글로벌, C 벤처스, CE 이노베이션 캐피탈, 타이거 글로벌, 드래곤 플라이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위에 현거 매트릭스 포트 CEO는 우리는 거래소도 월렛도 아니다. 암호화폐 은행이다 라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디어 주사주 대표 물러난 김종주 넥슨 창업자 암호화폐 분야 투자 활동 가능성. 김종주 넥슨 창업자가 지주사인 NXC 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암호화폐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관련된 투자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경제 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김 창업자의 공격적 행보가 예상되는 분야는 암호화폐다. 블록체인이 향후 넥슨의 최대 먹거리가 될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키스 NSC 산하기업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로부터 4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직접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보다 앞서 아키스는 지난해 11월 3억 원, 올해 1월 10억 원, 2월 35억 원에도 각각 암호화폐를 사들인 바 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아키스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88억 원의 규모의 암호화폐를 매입했다. 김 창업자는 2017년 국내 첫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행보를 본격화했고 2018년에는 유럽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고 전했다. NXC는 넥슨 계열사를 비롯해 NXMH 등 투자 전문 기업,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운영하는 NXCL 레고 블록 제조사, 소호 브릭스 암호화폐 관련 기업, 코빗, 비트스탬프, 아퀴스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상반기 암호화폐 포함 2.7조 원 자금 세탁 연루 자금 압수. 복수의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인민은행과 공안부의 합동 단속으로 올 상반기 압수한 불법 돈 세탁 자금은 약
151억 5억 위안 약 2.7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등을 악용한 돈 세탁도 포함됐다. 이날 인민은행은 중국 공안부와 여계 기업과 지하 경제를 활용한 불법 자금 이체와 자금 세탁을 집중 단속하고, 또한 최근 활발해진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을 세탁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인민은행은 2021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불법 활동을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상원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기업 과세 기술 이해 못하는 것. 1조 달러 약 1152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 지출 법안이 주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납세 보고 요건 서술 초안에서 대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요건은 브로커의 정의를 확대, 암호화폐 기업들이 납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는 트위터에서 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일명 공화당 조항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는 오프라인 소매 상점의 룰을 인터넷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 더 블록은 와이드는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세금 수준 준수 요건을 강화 주장을 저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데스크 등 미디어는 미국 의회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약 28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썸코인 투자자들 60억 피해 2차 고소 경찰 수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중순 원모씨 등 투자자 14명이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비썸홀딩스, 비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종훈 전 의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으로부터 비썸을 인수했고 비썸코인이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며, 김 회장 말에 당시 가치로 69억 2천여만 원의 상당의 7.18비트 코인 7,793 이더리움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의 한 약속과 달리 판매 대금 전부가 비썸 인수를 위해 이 전 의장에게 지급됐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법리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임스 필런 미국 변호사 리플 SEC 소송 합의보다는 전쟁 중 의견. 미국 변호사 제임스 필런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필런은 SEC와 리플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윌리엄 힌먼의 증언은 리플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 라고 전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찰스 호스킨스 알론조 하드포크 예정대로 진행 중. 대부분 개발 인프라 8에서 9월 구축될 것. 찰스 호스킨스 카르다노 창시자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알론조 하드포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 인프라는
8월에서 9월에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호스킨스 또한 하드포크가 카르다노 인프라에 도입되면 유저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운영하며 카르다노 D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알론조는 두 개의 병렬 하드포크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드포크 자체로 알론조의 기능을 노드에 전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노드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무디스 비트코인 법화 지정 엘살바도르 신용등급 하향.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으로 낮췄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무디스는 엘살바도르의 정책 결정 질 저하에 주목하며 비트코인 법안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 약화로 미국 등 협력국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IMF와의 재정지원 협정이 위태롭게 됐다고 설명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은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엘살바도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상 뉴스를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